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3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7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6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병오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일진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5월의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 무토가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사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을 봅니다.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토가 되죠. 무토가 됩니다.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 이것을 안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토는 양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양토가 있다라고 하면 음토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음토라고 하는 것이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는 것입니다. 기토. 똑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동적인 개념, 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정적이면서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높고 넓은 개념의 방대한 양의 토라고 하면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높지 않으면서 좁은 그런 개념의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토하고 기토하고 차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마른 토, 건토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라고 하지만 무토는 양토, 큰 토가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토인데 이를 물성으로 비유하게 되면 고황토라고 하죠. 무토는 그래서 큰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개념, 산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광야 또는 평야 같은 그런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뭐 예를 들면 시베리아 벌판 같은 것도 무토로 볼 수가 있겠고요. 히말라야 산맥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 우리나라의 한라산 또는 백두산 모두 무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음토는 작은 토가 되죠. 그래서 얘는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지는 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에다가 동산 원자죠. 논밭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작은 텃밭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좀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문전옥답이라고도 하고요. 문전옥답이라고도 하고요. 내지는 분토라고 해서 토라고 해서 이거는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토인데 기토는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는 것을 습토라고 하는 것이 양토인 무토하고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는 큰 개념이기 때문에 후중한 토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죠. 후중하다, 두텁고 무겁죠. 토라고 하는 것 건설할 때 토목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토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개념이고 공사 자체가 굉장히 방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후중한 토이기 때문에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무토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후중한 토가 울체된다고 하죠. 막히게 되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무토는 막히게 되면 용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화하게 되면 반드시 양목인 간목으로서 무토를 울체되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소토소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소토소벽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단어가 어렵네요. 이거 소토소벽이 어떤 개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 마른 땅이면 학교 운동장 같은 땅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른 땅이고 다져진 땅은 용도가 없습니다. 풀 한 폭에 자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되는 것인데 원래 토라고 하는 용도는 뭐예요?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그래서 땅속 깊이 공기라든가 물 같은 것 또는 영양분 같은 것이 땅속 깊이까지 침투하게 되면 토로서 즉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숲이라든가 아니면 큰 정글 같은 거를 이룰 수가 있겠죠. 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토로서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살지 않는 토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간목이 있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죠.
땅에 나무를 심게 되면 당연히 물도 있어줘야 되고 따뜻한 햇볕도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를 아울러서 쓴다. 물론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고,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가 있겠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면 을목, 임수, 병화를 쓰게 되면은 조금 그 국세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간목을 썼는데 개수를 넣고 임수, 정화를 쓴다든가, 간목을 썼는데 임수를 쓰고 병화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지만은 가장 최적의 배합은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토가 큰 숲을 이루어서 아주 좋은 살림을 이루어서 무토로서의 용도가 크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동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개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말라붙지 않는다, 그렇죠? 건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뭐 금이라든가 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가감해서 쓰면 되는 것이다. 그런 사주에 따라서 적절히 배합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도 음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이기 때문에 무토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거는 내일 기토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입니다.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망종과 하지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종과 하지, 절기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망종이 중요하죠. 망종이 4월에서 5월로 전환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망종 절입 시간이 되는 것이고, 4호미 남방이라고 해서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 됩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여름이라고 하고요. 5월은 중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이 됩니다. 특히 이 중하 같은 경우에는 화가 왕한 4호미월은 화왕절이죠. 화왕절이 되면서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토왕절이 된다. 4호미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하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은 5월과 그 다음에 진술충미월에 모두 왕한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다. 화가 왕한 계절, 화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온 건조한 시절에 태어난 것이 되겠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평야, 지금 뭐 김해평야라든가 호남평야 같은 큰 평야를 말하게 되는데, 여름에 특히 4월, 5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뜨거운 여름에 고온 건조하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만약 않았다라고 하면, 주변에 하천이라든가 물이 없다라고 하면, 지하수마저 없다라고 하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쩍쩍 갈라져서 그 무토에 심어져 있는 모든 작물이라든가 나무 같은 것은 다 고사해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화도 왕하고 일간도 왕해서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예,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신왕하다라고 하면 땅이 1000평이 아니라 10,000평, 100,000평, 10,000,000평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5월의 무토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무토가 어떻게 되어 있다? 마치 사하라 사막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음수로서 구분하게 되는데, 제가 다른 때 무토가 수를 쓸 때는 개수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개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독 이 5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이때는 큰 물인 임수를 취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관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땅이 있는데 하늘에서 물론 비가 내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 땅을 가로질러 가는, 예를 들어서 한강이 있다, 내지는 나일강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강 주변으로서 엄청난 옥토를 얻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무토는 개수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고 임수를 얻고, 물론 개수가 한 점 더 있으면 좋겠지만은 개수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임수를 얻어야지만 5월의 무토는 좀 더 좋은 사주가 될 수 있겠고요. 5월의
무토는 왕하지만 5월에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저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천간으로 경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개수의 근월을 마련해 주어야 돼. 즉 금생수해서 수가 임수 또는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이 있는데 가물어 가지고 강바닥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물이 없으면 뭐예요? 무토가 5월에 임수를 얻었는데 강바닥에 훤히 드러난 임수는 임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천간으로 경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유금을 얻어서 이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천간으로 경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당연히 뿌리가 있어 주어야 되는 것이니, 핵심은 지지로 신유금이 있거나 아니면 지지로 해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쁘진 않을 것인데, 해자수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유금을 얻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죠. 더 좋은 것은 신유금 도 없고 해자수도 얻어서 뭐 신금 하나에 자수를 하나 얻는다든가 유금 하나에 해수를 한 점 얻는다던가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지요. 그럼 이제 사주의 배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월에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양수인 임수를 얻는 것이 개수를 얻는 것보다 5월은 특징적으로 좀 좋은 것이고요. 5월에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생수하거나 아니면 해자수가 있어서 임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적인 짜임을 알아보는 것인데, 무토는 양토라고 말씀드렸고, 오화는 채양용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양용음,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보기 때문에 오화는 양화가 아니라 음화가 되겠죠.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해주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화는 인성이 되죠. 인성 중에서도 정인이냐 또는 편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은 뭐냐면 양대 음이 되죠.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이거는 정인이 되지만, 이걸 정인격으로 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무토가 5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양인이 되기 때문에 양인격이 된다. 그래서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4월에 태어나서 또는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서 무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큰 산이라든가 큰 광야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땅만 넓으면 안 되고요. 물도 있어줘야 되고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뜻한 햇볕도 있어줘야 되는데, 월령 자체가 화가 왕한 계절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수를 얻은 연후에 무토가 윤토가 되게 되면, 윤택한 토가 되게 되면 그때는 더하여 간목을 얻으면 금상첨화가 되는데, 수가 없는 상태에서 목을 넣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화가 왕한 계절에 목분비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한 국세가 된다. 반드시 뿌리 있는 수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자, 연재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죠. 자, 목입니다. 관성이죠. 물론 무토가 왕하면 뭐 천간으로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인목을 얻어서 무토를 소토 또는 소독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5월에 인목을 보게 되면은 화국을 형성하게 되니,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없으면 금방 말했던 것처럼 목분비회해서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가죠. 오히려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오화를 봐서 무호일주가 되는데, 물론 인성을 얻어서 사람이 착하다 어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토가 5월에 들어서 수가 한 점도 없으면 착하고 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토로서의 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착한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집안에서 배 벅벅 긁어가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하여 월간에 병화마저 투출되어 있으면 일간은 너무 왕한데 이 무토가 용도 쓰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게 되죠. 이 사주는 반드시 물을 얻어야지만 용도가 있다. 바싹 마른 사막에 아무리 오이를 심고 상추를 심는들 바싹 마른 사하라 사막에서 절대 싹이 트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사하라 사막도 물이 있는 오아시스라야지만 거기서 야자수 나무도 있고 사람들도 거기서 살고 풀도 자랄 수 있는데, 그것마저 없다라고 하면 무토는 넓은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농사 짓지 못하는 불모지면 아무 용도가 없는 것인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연간의 임수를 얻긴 했습니다만은 뿌리 없는 임수는 뭐와 같다? 그죠? 있는 듯한데 없는 신기루와 같다. 이거 진짜 그런다고 하죠. 사막 같은 데 이렇게 갔다 보면 아지랑이 같은 것이 이렇게 피어오르면 마치 물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막상 거기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또 메마른 땅밖에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물상으로 보면 사막에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왜냐? 지지로 임수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반드시 생시에서만큼은 임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만약에 뭐 인수가 이렇게 많은데 일간도 왕하죠. 무왕자상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인성이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고요. 인성이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 관성도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재성도 무기력해지게 돼요. 남자 같으면 뭐예요? 얘가 천대 엄마가 너무 왕해서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엄마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기 싫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좀 혹독하게 좀 다스리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너무 이렇게 일간이 왕하고 관성, 재성이 무기력해지면 사람이 오히려 신앙하면 좋을 것 같지만 매우 나태해지는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지에서만큼은 뭘 봐야 된다? 금수를 얻어서 수가 살아나야지만은 그래도 좀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바지런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자, 무토가 5월에 태어나서 5월을 가서 무일주, 병화투출해서 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인까지 봤기 때문에 인호 회국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불덩어리인 사주가 되는데 뿌리는 임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가 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생시에서 반드시 임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관건이 된다. 자, 맨 먼저 임자시가 되면은 물론 이렇게 되게 되면 임수가 자의 뿌리를 얻고 또 임수가 투출하였기 때문에 좋을 듯 하나 이 자수는 오화하고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원래는 화가 돼서 수가 불을 끄는 역할을 하지만 오히려 화가 왕하게 되면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건 물이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이걸 갖다가 독수오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한 잔의 물로 큰 불을 끄려고 하면 오히려 물이 말라서 증발되게 되죠. 특히나 좌우충 되게 되면 이거는 화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임자시를 얻는 것은 좋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개해시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충이 되지 않고요. 뭐 인목하고 해수하고 합할 염려도 없고요. 그냥 임수가 해의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해시 정도면 그래도 오늘 명식에서는 그래도 선택해 볼 만한 그런 생시가 될 것이고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건토가 아니고 습토가 되기 때문에 천간으로 임수, 천간으로 개수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는 있습니다만은 5월에 이렇게 뜨거운 그러한 때 축토 하나의 뿌리를 든 임계수 2개 가지고는 충분한 수를 얻었다 아니면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그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얘가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가 진의 뿌리를 이렇게 얻을 수 있지만은 개축시에 비하더라도 이거는 수기가 매우 부족한 것이니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사주 배합상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인울묘시 화가 왕해지는 그런 사주, 병진정사 기밋이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축토는 습토고 미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이 미토는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나마 오늘 이제 생시 중에서 그래도 선택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경신시 또는 신유시인데 그러면 경신시가 좋을까요? 신유시가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경신시가 더 월등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유금은 그냥 단순한 금일 뿐이지만 시에 이 신중 안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고요. 이 연간에 있는 임수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경신시가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으면서 오늘 만약에 부득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면 경신시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개시, 그 다음 뭐 신유시 정도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개축시 정도 봐야 되는데 뭐 개축시 일찍 나올 필요가 물론 이제 자연분만으로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개축시로 난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요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경신시라야지만
이 금이 충분히, 물론 충분하진 않습니다. 임수가 너무 멀리 있고요. 중간에 병화가 이렇게 사이에 끼어져 있으면 금이 수를 생하려고 할 때 병화가 여기서 금을 갖다가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임수를 생하는 공정이 이렇게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신유시에 비해서 신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생시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